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최근에 미국 장기금리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물론 최근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면서 보고 있다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어떤 적극적인 금리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관련된 주식들의 조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더 움직이게 될지,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금리가 오르고 있는 어떤 배경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 지난주 있었던 2월 금통위,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미국 장기금리가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질 GDP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나타내고 있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기대 인플레, 이런 부분을 함께 반영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어떤 신규 확진자 수는 미국과 유럽 쪽에서 눈에 띄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이 사실상 피크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후부터는 지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감소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1월 중순을 지나면서부터는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2차, 3차 이런 확산들이 지금 반복이 됐었는데, 지난번에 보였던 것 같은 이러한 어떤 흐름들로 앞으로 감소하는 흐름이 더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역사적으로 어떤 과거의 팬데믹의 사례들을 보면 이것이 좀 온도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페인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돼지 독감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도 이제 당시 1차, 2차, 3차 확산들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이 이제 10월에서 2월 중에 주로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월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안정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2월 이후가 지나면서부터는 어떤 확진자 수의 감소,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활동이 점차 회복되는 이런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을 지금 장기금리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연준에서는 미국의 경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바라볼 때 미국의 경기가 올바른 방향으로 확장돼서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장기금리가 반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연준 안에서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금리가 지금 급하게 상승하는 부분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금리의 상승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더 유동성을 투입했을 때 오히려 더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도 있다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미국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저희가 한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는 센트루이스 여는 총재가 매달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자신의 시각,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고 자료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번 나왔던 자료에서 보면 미국의 실업률이 과거의 리세션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이번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급등을 했다가 또 짧은 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다른 때 같을 때는 거의 회복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렸던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런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중에서 임시로 해고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일반적으로는 한 10% 초반대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30% 이상으로 늘었다가 현재는 2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해고된 어떤 실업자들이 결국엔 다시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일터로 복귀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실업률의 헤드라인 숫자를 낮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직장으로의 복귀가 있다면 그 숫자는 1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실업률이 5.2%로 하락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6% 중반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부터 미국 실업률의 중간값은 5.6% 정도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FOMC에서는 올해 4분기 정도에 미국 실업률이 이제 5% 정도로 하락을 할 것으로, 내년 4분기 정도에 5%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의회 예산처에서 이제 미국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냈는데요. 아웃풋 갭,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올해 말이 됐을 때는 미국의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 1.3%로 축소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회복됐던 흐름을 보면 2015년 12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했을 이 시기에 미국의 아웃풋 갭은 마이너스 1.4%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감안을 했을 때 올해 이 아웃풋 갭의 수준이 과거 같았으면은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할 만한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올해 어떤 미국의 경기 회복의 어떤 수준이 예전 같았으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란 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훨씬 더 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 말에 금리 인상을 할 걸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인데요. 또 연준에서도 실제로 금리 인상은 2023년 또는 그 이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회복이 되고 있고 오히려 과거 어떤 경기 둔화와 침체 시기 이후의 회복보다도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금리 인상 액션이 없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과거에 봤던 수치보다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 라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장기 금리를 높이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의 어떤 자료 안에 있던 내용들을 보면 미국의 이제 실질 GDP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실질 GDP의 절대적인 레벨인데요. 이렇게 이제 팬데믹 이전에 우상향하면서 회복이 되다가 이제 팬데믹 시점에서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여기까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제 올해 3분기 정도가 됐을 때는 미국의 실질 GDP가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이제 회복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됐을 때는 이제 그 이상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이런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올해 말 정도가 됐을 때는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연준이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2023년 이후다라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조금씩 차차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 어떤 수준을 현재 미국 10년 금리는 앞당겨서 반영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10년 금리는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10년 금리가 그래서 올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더 상승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봤고요. 현재 지금 다시 1.5%대를 다시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3일 현재 이렇게 다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10년 금리를 저희가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10년 금리라는 것은 이제 5년 만기짜리 어떤 현물 금리, 그리고 5년 뒤 5년짜리 어떤 포워드 금리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상승을 하거나 이쪽이 상승을 하거나 두 개가 같이 상승을 할 때 미국 10년 금리가 상승을 할 텐데요.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앞으로 당분간은 없을 거다라고 저희가 전제한다면 5년 쪽 금리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최근까지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을 견인했던 것도 바로 뒷단에 있는 5년 뒤 5년 포워드 금리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5년 뒤에 5년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은 훨씬 장기적인 어떤 기대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인 물가에 대한 기대, 성장에 대한 기대, 또 주시장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뒤 5년 포워드 금리를 저희가 또 한번 쪼개서, 이것이 명목금리이기 때문에 실질 금리와 그 다음에 이 5년 뒤 5년 포워드 금리 안에 있는 5년 뒤 5년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레이트,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라는 부분으로 쪼개서 볼 수가 있는데, 이 5년 뒤 5년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레이트는 미국의 물가채 가격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5년 물가채랑 이제 10년 만기 물가채를 가지고 거기에 반영된 걸 가지고 보면 가운데 있는 차트와 같이 이제 회색 선처럼 저희가 숫자를 뽑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회색의 선이 이제 5년 뒤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레이트라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일단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2004년부터 해서 한 2013년 정도까지는 거의 한 2.5 정도에서 어떤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가 형성이 되어 왔었고요. 그 이후에는 약간 레벨이 낮아져서 한 2.25% 정도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숫자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미국의 CPI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CPI가
지금 일단 블룸버그 컨센상으로는 올해 연간으로 2.2, 2.3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앞으로 하반기에 물가 압력이 조금 더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재 컨센보다는 사실 조금 더 상향된 숫자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컨센이라는 것도 데이터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어떤 전망치를 또 수정하면서 후행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반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5년 뒤 5년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레이트는 현재는 지금 1.9%대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2% 초반 정도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실질 중립금리라는 것은 미국의 어떤 모든 가용 자본들, 자본과 어떤 노동력 이거를 다 투입을 했을 때 미국의 경제가 인플레나 디플레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적정한 수준의 금리를 저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뺀 어떤 실질 중립금리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하는 데이터를 이제 뉴욕 연준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보는 이유는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장기적인 미국의 적정한 금리 수준을 저희가 가늠하기 위해서 보고 있고요. 보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이 숫자가 급락을 했고, 그 이후부터는 한 0.7 정도로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분기 때 0.3까지 급락을 했었고, 그 이후로 아직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작년 2분기부터 해서 최근까지 미국의 경기가 회복됐던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이 실질 중립금리도 이제 상승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5년 뒤 5년 포워드 레이스는 이 두 가지의 어떤 합으로 저희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추정한 값이 지금 회색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올 걸 예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최근에 나타났던 움직임을 보면 저희가 이제 내년 말 정도의 어떤 이런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했던 것들이 시기가 지금 조금 더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도 백신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생각보다 반등하는 것들, 이런 것들 반영해서 미국의 장기금리의 어떤 반등의 속도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미국 10년 금리가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올해 1.7%까지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레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10년이 1.7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봤던 1.5 정도의 레벨이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5년 쪽 금리가 더 움직여준다고 한다면 10년 금리가 더 위로 상승할 수 있는 폭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타나는 움직임들을 보면 미국 5년 쪽 금리도 지금 한 1월 초 정도까지만 해도 0.4 정도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었는데 지금 0.7%대까지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쪽 금리가 움직인다는 거는 그래도 이게 비교적 단기 금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함께 움직이면서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질 금리가 같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2월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일단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3.0%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존의 어떤 전망을 유지를 했는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3%로 상승률을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성장률에 대해서도 어떤 톤 자체는 조금 상향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3%로 이 숫자를 조정하진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한 19조 정도의 어떤 재난지원과 관련된 추경 규모, 이런 것들은 이번 경제 성장률 전망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앞으로 성장률은 3%보다는 조금 더 추후에 수정 전망을 통해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3%라는 올해 물가 전망에는 이제 유가가 올해 평균 56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전제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가 평균이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다소 보수적인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제 요 어떤 전제치보다도 또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또 이제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률과 물가 둘 다 앞으로 수정 전망을 통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장률과 물가가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국내 채권 시장 안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이제 상승 압력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소비자 물가의 흐름을 보면 일단 전체적인 이제 소비자 물가 전체 총 지수의 YOY는 뭐 아직까지는 미미한데요. 식료품과 관련된 가격 상승률이 6, 7% 정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서비스랑 관련된 가격이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비스랑 관련된 부분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식료품 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4% 정도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많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가의 YOY를 보면 이제 올해 2분기에 예상되는 유가의 YOY 흐름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100% 이상의 YOY의 반등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작년에 유가가 낮았기 때문에 지금 YOY로 이러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소비자 물가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올해 지금 1.3%로 아까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숫자보다 이 숫자가 조금 더 상향될 가능성이 현재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남겨주시면 댓글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